주소에 나온 부원장입니다.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진행했을 때 그 가이드로 잡아주는 문법 파트 공부하는 방법, 독해, 그 다음에 어휘, 그러니까 단어, 수거, 문장, 어휘 암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녹화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문법 파트는 끝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한 동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서 일단 문법은 뺐고요.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독해하고, 가능하면 독해하고 어휘를 묶어가지고 좀 짧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짧게 해도 이게 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가이드 잡아볼게요. 이거를 신입생 준 면담 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시켜서 일단 영상으로 뺄 겁니다. 그래야 준 면담이 1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자, 독해 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해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의지가 중요해요. 학생의 꼼꼼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조금씩 습관화 시켜줘야 돼요. 독해를 눈으로 후루룩,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있겠죠. 사전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냥 눈으로 아는 단어만 갖고서는 지문 해석하고, 문제 아는 단어만 갖고 문제 훑어내고 1번, 2번, 3번 A, B, C 탁탁탁 끝. 15분 완성. 거의 이렇게 독해를 해요. 근데 실제 실전 독해에서는 속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빠르게 하는 독해, 꼼꼼하게 바르게 하는 독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빠르게 하는 독해와 꼼꼼하게 훑어가면서 하는 독해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안 하죠. 시켜도 안 하죠. 이런 상황이 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꼼꼼히 하는 독해부터 시작을 해야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리딩이잖아요. 읽기. 꾸준히 꼼꼼히 하면서 이 시간이, 언어가 쌓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수준이 딱 넘어가면 흐름을 타요. 예,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 국어책 볼 때 뭐 일일이 단어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학생 없죠. 흐름을 타요. 흐름을 타 그냥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내용을 유추하고 줄거리도 요약하고 논점도 파악해내고 이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단어 딱 찍어서 어려운 단어 너 이거 알아? 이게 하면서 한국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학생들, 어려운 단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되잖아요. 이걸 이제 흐름을 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게 돼요.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되면 될까? 자,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의 시간이 누적됐을 때 그 시간이 빨리 옵니다. 안 하면 그만큼 늦게 오는데 이게 몇 년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독해를 정말 꼼꼼히 열심히 하는 시간이 누적이 돼야 3년, 4년 차 정도에 나타나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6년 차, 7년 차, 8년 차 그래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독해는 처음 습관을 꼼꼼히 하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자, 독해 숙제가 주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 내용을 접할 때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모르는 단어를 일단 형광펜 같은 거로 탁탁탁탁, 지문과 문제에 모르는 단어에다가 일단 다 형광펜 쳐요. 그리고 사전 띄워가지고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을 찾았을 때 10명 중 9명이 딱 찾고 이거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자, 학생들 이거였구나 하면 그게 기억에 딱 들어갔다가 안 지워지나요?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근데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리고 끝까지 다 문제 풀었어요. 제출. 많이 틀려서 제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때 찾았던 단어들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는 학생은 제가 지금 가이드 잡는 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 기억 안 나죠. 거의 다. 몇 개밖에 기억 안 나요. 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찾았던 단어 또 찾고, 그래도 제출이 안 되잖아요. 또 찾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1시간 이내면 충분히 될 거를 1시간 반, 2시간. 엄마, 내가 지금 독해 숙제 하나를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제출이 안 되네? 무슨 이런 학원이 다 있어?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엉뚱한 데다 시간 다 허비하면서. 자,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에 밑줄 그라고 했죠. 가능하면 형광펜으로 하세요. 요거 시키면은 여학생들은 꽤 많이 따라 하거든요. 남학생들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성의 표시한다 그러면 그냥 밑줄 찍찍찍 이 정도인데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리고 단어를 찾아서 단어 뜻 있죠. 뭐 품사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문맥에서는 요 뜻이야. 적어요, 간단하게. 2번 다시 안 찾아도 되게. 시간 낭비를 줄이란 말입니다. 처음엔 되게 귀찮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독해까지 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2번 다시 안 찾아도 되게 이 문맥에 맞는 뜻을 딱 뽑아가지고 딱 적어놔요. 적고 해석합니다. 흐름을. 그리고 문제도 해석하고 답 찾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모르는 단어는 일단 찾는다. 찾으면 문맥에 맞는 뜻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적어 놓는다. 기억했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독해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머니, 그래? 독해가 그렇게 어려워? 그 학원께?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니? 너 수준이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학생들은 독해가 어렵다고 표현한 곳에 그 내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갈라져요. 1. 영어가 어려워.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막 절반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학생과 맞지 않는 난이도예요. 그 독해가.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영어 막 해석하는 데만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 학생에서는 그 독해 교재를 쓰면 안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독해를 하는데 레벨이 좀 아래쪽으로 갈 때는 중학교 과정 정도 또는 뭐 한 초급, 중급 정도 독해 리딩을 갈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을 했을 때 해석한 한국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고등학생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지문들 있잖아요. 이거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요즘 뭐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쭉 해석해가지고 딱 해놔요. 근데 이게 뭐지?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한 한국어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독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자, 영어가 어려우면 일단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난이도가 맞지 않으니까 난이도 조정을 해야 된다. 코스 난이도를. 근데 그렇게 코스 난이도 조정을 할 정도가 아니면 더 꼼꼼히 찾고 꼼꼼히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운 거는. 자, 근데 한국어 어렵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학생한테는 이걸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 레벨이 쭉 올라가면서 이 주소연 학원의 탭 코스 같은 경우 막 탭스를 다루고 고3 학평모거나 기출을 다루고 하는 이 코스에 만약 레벨업 됐다 일찍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이 답이 왜 답인지 설명을 해주는 그것조차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러면 수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라 그러면 답을 찾겠냐고요. 그 한국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좌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어린 학생들은 이 너무 난이도 높은 수능이나 수능도 천차만별이에요. 고1 학평모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고2나 고3 그것도 막 사설이 들어가고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만 막 뽑아가지고 놓은 거는 엄청 어려워요. 저희가 딱 해석을 해도 이게 뭐를 말하는 거지 하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초등학생이나 중1이 딱 듣고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영재, 탁월한 영재예요. 그거는. 근데 일반 대부분은 불가능하거든요. 이해하기가. 자, 이 학생이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 고2, 고3과 같다. 이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진행하는 코스에서 한국어가 막혀서 학생이 독해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냥 틀리고 말래. 이러면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자꾸 돌 거 아니에요.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것. 학생이 독해가 어렵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꼭 확인하세요. 영어가 어려운 거야? 해석한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학생도 내가 이게 영어가 어려운 건가 한국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분리하세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 노력을 더 하세요. 노력해도 안 된다. 학원과 상담하세요. 난이도가 안 맞는 게 아닌지. 근데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럴 때는 패스해버리면 제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일일이 학원,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는 영어 그렇게 잘 못하세요. 지금 영어가 막힌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가 막힌 거지. 한국어는 학생보다 부모님이 월등히 잘하십니다. 부모님은 성인들과 대학생들과 성인들과 토론도 하고 시시비비도 가리고 이게 다 되는 한국어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학생은 그거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면 어른들이랑 시시비비 가릴 거예요? 저는 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이제 한 대 얻어맞죠. 건방지다고. 실제로는 그 한국어의 능력 자체가 아직 성숙되지가 않은 게 맞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 막히잖아요. 부모님한테 요청. 그럼 부모님은 영어는 건드리지 마세요. 너 영어는 다 해석했지? 아니, 영어 해석 뭘 물어봐? 그 영어는 너가 해놓고 한국어가 막힌 걸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문은 이런 내용이고 문제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뭔 말이야? 한국어 이해가 안 되네? 이럴 때 부모님이 들어보시잖아요. 대부분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들은. 아니 얘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오히려 깨우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근데 그거는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 나이 때예요. 부모님은 그 나이 때 한국어의 기억을 잊으셔서 그렇지 그 나이 때는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다시 찾아봐. 요거를 가이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세요. 들어보시면. 저도 계속 그렇게 제 아이들을 가이드를 했는데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딸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 왔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일정 어린 나이에 휙 올라가서 막 D고수, GD고수, 토고수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무조건 부딪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학생과 한국어를 도와주지 않는 학생의 격차가 커져요. 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 학생들은 뭔가 고민해보고 다시 또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어 독해 능력도 그만큼 빠르게 좋아져요. 깊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거죠. 자, 기억하셨나요? 독해에서는 어렵다는 게 두 가지. 영어가 어렵다, 한국어 어렵다. 영어가 어려운 거는 좀 더 꼼꼼하게 하게끔 하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영어가 계속 너무 어렵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난이도를 조정해야 된다. 근데 한국어가 어려운 거다. 그러면 부모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학생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어 파트는 반드시 나이가 돼서 스스로 한국어가 이해가 되고 자기 거를 만들 그때쯤 되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한국어 파트는 도와줘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너 해석한 게 이해 안 되는 건 없어? 지금 아직은 없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요즘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엄마한테 뭐가 걸려? 하고서는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탁 안 닿으면 학생이랑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학생 혼자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휘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독해는 또 독해로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독해는 한국어 파트가 막힐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학원에서 일일이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까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문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는 나이가 돼야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제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거의 없어요. 기다리실 땐 기다리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독해는 이 정도로 가이드 잡겠습니다.